안녕하세요.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반장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겨울 따끈한 찌개를 한 가지 할 거예요. 우리 시장에 가면 겨울철에 물메기라는 게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고춧가루 넣고 매운탕 끓이는 것보다 지리 그러면 하얗게 끓이는 걸 지리라 그러잖아요. 젊은 분들은 매운탕을 좋아하시고요.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지리탕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집에서, 저도 어릴 때 딱 한 번 봤는데, 집에서 껍질을 다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하면 그게 잘 안 벗겨져요. 다른 거하고 달리. 근데 껍질을 벗기시더라고요. 저희 할머니한테 보니까. 근데 지금은 생선 전문가들이 거기서 다 해주세요. 집이 굳이 갖고 와서 손질 안 하셔도 되는데, 손질을 좀 해주세요. 그러면은 껍질을 싹 벗겨갖고 이렇게 손질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.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는 중간치예요. 내가 우리 집 식구 양을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선을 골라주시겠는데, 집에 갖고 와서 한번 흐른 물에 싹 씻어서 이렇게 그릇망에다 올려놓으시면 물이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해주시고, 물배기를 사시다 보면 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.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있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날 운 따라 다르니까요. 우리 지리를 끓이면은 생수로 그냥 물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육수를, 맞는 육수를 뽑아 놓으면은 아주 좋습니다. 육수가 꼭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지리가 맛있어져요.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데우고 있는데, 여기 이렇게 양을 요 정도, 보기보다 굉장히 생선이 크거든요. 저희 유튜브에 보면 만년 육수 끓이는 법이 올라가 있거든요. 이왕이면 지리탕을 맛있게 먹어야 됐다면 집에 무 몇 개 넣고 이렇게 좀 끓여주시면 좋겠어요. 다시마 울린 물에다가. 그러면 요 국물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굳이 조미료를 사용 안 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을 미리 끓여주시고요. 여기다 이제 야채를 좀 넣을게요. 국물 내면 무는 필수적이잖아요. 이 무는 제가 농사 지은 무거든요. 가로 세로로 이렇게 썰으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어른들이 지리할 때는 이게 빚어 넣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간을 미리 제가 좀 할 거예요. 요거는 액젓을 집에서 육젓을 따려가고 집에서 걸르는 액젓이거든요. 다른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약간 색깔이 탁해요. 그러면 저기다가 조선간장으로 조금 넣으시고요. 항상 요 정도 물이면은 요 정도 들어가는 이 맛간장은 살짝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, 이렇게 물을 먼저 제가 넣겠습니다. 무 건더기를 좋아하시면 양을 좀 더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이제 다른 야채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넣거든요. 그러면 간을 일부러 좀 해주세요. 맛간장하고 조선간을 약간 섞었어요. 요걸로 간을 다 하지 마시고 여기 액젓을 약간 곁들여서 좀 심심하게요, 처음에는요. 이 정도 간을 해주시고, 요게 좀 끓어야지 생선을 넣을 거예요. 요렇게 지리를 끓일 때는 쪽파보다는 대파를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. 맛도 훨씬 낫고요. 요 대파가 약간 굵으면은 가운데 부분을 요렇게 줄을 한 줄 내주세요. 이렇게 준비를 좀 해시고, 이제 여기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생선을 넣을 거예요. 생선 가게에서 손질을 좀 해주세요.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부위, 못 먹는 부위를 다 손질을 구분해서 해주셔요. 요새는 생선 가게를 한번 알아서 단골로 잡아놓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. 이렇게 끓여주세요. 여기 있으면 마늘을 담고 좀 이렇게 끓여주시고, 이제 끓으면 야채를 넣으면 되거든요. 이제 고명을 올린 미나리 손질을 좀 할게요.
미나리를 좋아하시면 듬뿍 넣으셔도 되는데 질이 여러 질이거든요. 이렇게 좀. 오전 정도 익으면은 대파하고 넣으시는 게, 미리 넣어버리면 나중에 드실 때 너무 곤죽이 되어버려요. 좀 국 같은 거 된장찌개 끓이다 보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요. 요거는 조금 걷어주시면, 조금 더 이제 끓으면은 걷어주시면 돼요. 바깥 뿌리 세고 안 뿌리 줄고 그러면 안으로 솔리게 돼 있거든요. 여기 조금 이렇게 걷어주시면 돼요. 요걸 걷어주시면 물이 더 맑게 깨끗하게 됩니다. 이 생선은 되게 생긴 거는 못생긴, 넓적하게 둥둥한 게 못생겼는데요. 맛은 굉장히 좋아요. 요렇게 걷어주시고요. 생선이 무하고 다 익어가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들어보세요. 하얀 부분이 이제 생기거든요. 그러면 생선이 다 익은 거예요. 다른 생선은 알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풍덩 넣으면 되는데 이 알만큼은 퍼뜨려서 넣어야 돼요. 그래야 더 맛있어요. 알을 수저로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. 망을 이렇게 잘라 주세요. 그러면 잘 퍼뜨려져요. 이렇게. 그냥 내버려 두면 알이 옹고가 돼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. 이렇게. 살짝 건드려 주시면 돼요. 그럼 알이 싹 풀어져요. 알집은 이대로 놔두시고요. 적당히 알을 이렇게 풀어주시면. 그러면 국물이 좀 빡빡해져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간을 마지막으로 맞춰주셔요. 요거 액젓을 조금 더, 아까 간이 좀 싱거웠기 때문에 요렇게 넣어주시면. 요렇게. 그리고 이제 대파도 넣으시고요. 이렇게.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좀 썰어 넣고 하셔갖고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, 요게 들어가면 약간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. 이렇게.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전분 풀여 놓은 것처럼 약간 빡빡하다가도 알이 다 익으면 그 빡빡한 기가 좀 죽어요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아까 처음에 고기만 넣은 것보다 전분을 약간 풀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. 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져요. 이제 알도 다 익고 생선도 다 익었거든요. 집에 배추 있잖아요. 봄동도 괜찮고 쌈 사 먹는 배추 시장에 가면 작은 거 팔거든요. 요거는 김치용 배추거든요. 도톰해요 좀. 요거 대가리 부분을 요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좀 흐트러 씻으셔요. 요게 넣으시고, 미나리 좀 많이 담뿍 넣으시고, 여기 팽이버섯을 한 반 정도만 싱싱한 걸로 이렇게 좀, 이렇게. 이거는 거의 샤브샤브로 그냥 먹어도 되고 배추도 살짝 익기만 하면 되거든요. 배추 한 쪼가리 넣어 놓으면 건져 먹을 때 그 몸이가 참 괜찮아요. 미나리 너무 익을 필요 없으면 배추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, 이렇게 해주시고, 집에 표고버섯 없어도 되는데 뭐 표고버섯 있으면 살짝씩 한 개 정도만, 많이 넣지 말고 얇게.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나중에 떠먹을 때 맛이 다르거든요. 이렇게 넣으면, 요 정도만 익으면 불을 끄시고 다 됐습니다. 이 정도 그 돌그릇 하나, 장만, 항상 그랬죠. 집에 이런 거 하나, 그 칭칭별로 작은 거, 큰 거 하나 있으면은 어떤 요리해도 바깥에 내놔도 식탁에 올려놓으면 손색이 없다고요. 지금 다 됐거든요. 버섯 넣고는 너무 끓이지 마시고 다 먹고 됐을 때 바로 넣으세요. 그러면 이걸 통째로 식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. 한 마리 사다가 끓이면은 아주 훌륭한, 아니 손님 접대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아요. 좀 담백한 맛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알 만나기가 조금 힘들대요.
항상 있습니까? 하니까 아니래. 비율이 20마리가 돌면 알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대요. 막 이 가게 저 가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알 없는 것은 좀 시원한 맛이고 알이 들어간 거는 좀 운 좋게 아 내가 오늘 좋은 물메기를 샀다 생각하시고 알 있는 거는 좀 담백해요. 그러니까 알 있는 걸 샀으면 아 복 터졌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리를 만들어줘요. 제가 알 있는 거 했다 그래서 알 있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알 없는 것도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구입하셔서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